확인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번 과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유지어터가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과제가 좀 뭐가 어려웠는지, 이번 글쓰기 하시면서 뭐가 어려우셨는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순서대로 이제 원장님들 할게요. 일단 강금배 원장님, 이번에 과제 하시면서 뭐가 어려우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은 뭐지 내신 주제라고 해서 그 중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제일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냥 성장 과정을 지금 있는 아이들 성장 과정을 주제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4월 내내 계속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28일 그 옆에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한다고 지금 막, 네, 막 시간이 막 부족해가지고 네. 네, 그런 부분 시간적인 면에서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진짜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홍보하는 그것도 사진 찍으셨다가 그때 글을 올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주제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장님들이 시기에 딱 그 영업에 필요한 주제를 하나씩 던져드리는 게 그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로 학부모들이 검색해서 들어오고 영업을 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가지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사실 주제를 안 드리면 원장님들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세요. 우왕좌왕. 나 이번에 뭐를 써야 될지? 라고 하시는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째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주제를 드렸을 때 훨씬 더 원장님들이 안정감을 갖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굳이 막 제가 드린 주제에 난 이거에 쓸 거리가 없는데 라고 연연하지 않으시고, 원장님들이 쓰시고 싶었던 글이 있다면 그 글을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칭할 때는 그 코칭 과정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올려야 될 글들이 있는 거예요. 8가지, 9가지 그 글들은 반드시 블로그에 들어가 있어야만 학부모들한테 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고수했다면, 지금은요, 원장님들이 지역에서 그리고 원장님들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주제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그게 고민이 된다면 원장님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셔서 글을 쓰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부담을 많이 갖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자경 원장님 좀 들어볼게요. 예, 저희는 그 내신 대비 저 주제를 쓰고 싶어서 했는데 중간고사가 여기는 없어요. 덕소 지역은.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 중간에 너무 애들이 풀어져 있어서 이렇게 1차 내신 관리 한 달, 또 네. 2차 내신 관리 한 달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진행 사항을 우선 블로그에 내용을 올렸고, 또 네. 또 지난해 그 작년에 결과를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주시는, 이게 주제를 내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네. 내 맘대로 막 아무거나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시기별로 적절한 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니까 진짜 하게 돼요. 맨날 쓰면서 이제 해야지 하면서도 또 딴 일 있으면 또 그거 하고 또 미루고 이럴 텐데, 이게 기한을 정해서 억지로라도 진짜 빨리 하니까 이렇게 하나 올라가서 저는 약간 좀 약간의 의무감이 있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서 중간고사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원장님 한 분도 수행평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 하고 수행평가만 있는 곳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주제 선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네, 김금희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실까요? 그러면 황희승 원장님 가능하실까요? 네. 좀 어려우신가 봐요. 인천 검단 호빗 서미 원장님. 검단 호빗 서미 원장님. 네,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주제가 있으니까 좋았어요. 주제가 있으니까 좋았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다 나가고, 2명 있었는데 나가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만 2명 있는데, 그 아이들은 내신을 안 한대요. 중간고사가 없대요. 그래서 네. 저는 다른 학생, 그냥 초등학생 걸 올렸는데, 그 도심 학원 그 자넷 원장님 거를 어제 봤어요. 네. 굳이 없어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저 좀 달랐어요.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주제를 내주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써주시는 원장님들 거를 보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구자경 원장님이신가? 다산 네네네, 도심. 맞습니다. 예. 그분 걸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뭐 그래머 뭐 오해독 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신을 8가지 단계로 나눠가지고 관리해 주시는 걸 어제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못 맞췄는데 그렇게 써주시는 거를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제를 주시는 게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주제 드리는 거에 너무 꼽히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제가 네. 그렇게 할게요. 예, 확실히 이제 같은 주제로 다른 원장님들의 글을 봤을 때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들 원장님들 서로도 각자 보지 못했던 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네. 아주 좋으실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대전의 복수초록 원장님 한번 김민경 원장님 들어볼까요? 근데 지금 어려우실까요? 그러면 안엄주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중간고사 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수행평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써봤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의 피드백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그걸 좀 쓰고 싶어서 일부러 수행평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했고요. 사실은 저희 동네에 있는 학원들이 모두 내신 중점의 학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를 봐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수행평가 봐주는 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글을 애들이 써온 거를 한번 첨삭을 해줘야 되고, 외운 걸 봐줘야 되고, 또 뭔가 좀 발표할 때 이런 거 조심해, 혹은 쓸 때 이런 거 외워야 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저로서는 굉장한 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했고, 근데 좀 어려웠던 점은, 학교에서 내줬던 그, 인디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선생님이 주시는 네. 그것들을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학생의 창작물을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는지가 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자이크로 가렸어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자랑하고 싶은 지금 시점에서 꼭 자랑하고 싶었던 그 포인트 잡아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수행평가가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와이프 회사 동료들한테 한번 그냥 설문을 돌렸어요. 미친 척하고 와이프가 좀 짜증을 내긴 했는데 물어봤더니 실제로 맞벌이 하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수행평가에 대한 그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학원에서 해주는 거지 뭐 학원에서 해주던데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고 그것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주한성의 이희차 원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우실까요? 그러면
명성 신정 엑스포 황 원장님 가능하실까요? 네, 네, 저는 네,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아직 시험이 지금 진행 중인 아이들도 있고 이번 네. 주 초에 또 진행하였던 아이들도 있는데요. 음, 시험지를 가져오질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지금 그게 주제가 살짝 한 5월 한 중순이나 8일 이후로 좀 했으면은 뭐 분석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이런 과정이나 결과까지 도출한, 물론 뭐 잘라서 해도 되죠. 과정만 하고 나중에 결과로 또 도출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한꺼번에 하고 싶어서 예, 음, 그래서 못했고요. 네네. 제가 지금 올린 주제가 살짝 좀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3월이나 한 2월 정도에 했었으면은 더 좀 유입이 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음, 이 자리를 더불어 저기 하태준 차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재를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저희한테 약간 설문 비슷하게 이렇게 주제를 던져 주셨었어요. 한번 카톡에. 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고 나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요거는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주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아, 네, 그것 중에 이제 일환으로 하나를 썼고, 네, 그다음에 두 개 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네네네. 차후에 또 블로그를 통해서 예, 계속 좀 쓰려고요. 네, 근데 그 알겠습니다. 후에 하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5월 달에는 주제가 좀 많아요.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원장님들 이벤트 공지도 하셔야죠. 이벤트 하신 거 또 좀 알리셔야 되죠. 뭐 쓰셔야 될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빡빡하게 한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번 주까지 그 원장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은 좀 빠른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드려도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발표 말씀을 드리는 원장님들은요, 과제를 제출하신 원장님들이에요. 네. 하남 미슈리빌 원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우실까요? 그러면 창동의 김은수 원장님, 가능하실까요? 네.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나는 이런 거는 한번 공유해보고 싶으시다 라고 말씀해 주실 분들 계실까요? 네, 자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원이 어려우신가 보죠? 네, 그러면 지금 영청 동부 원장님 들어와 계신데요. 굉장히 많은 다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주일에 하루에 1일 1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많이 글을 써주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실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지금 다들 공유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원장님들이요, 어느 정도 제가 글을 보면서 기술적인 이야기, 기술적인 수준은 좀 많이 올라오셔서, 뭐, 키워드를 써서 하신다던가, 또 글의 어떤 내용들은 많이 올라오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기술적인 코멘트를 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글 내용에 대한 이야기,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번에 드려야 될 말이, 뻥축구 말고 빌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갑자기 내용이 점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차근차근 다져나가서, 결국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이 우리 선택해야 될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가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주제를 던져놓고,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라고 하자마자 바로 결론으로 돌입하는 그런 글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과정이 너무 짧아서 부족한데 결과로 너무 빨리 들어가서 결과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국이 80년대, 90년대 했던 것처럼 수비 라인에서 저기 앞에 스트라이커까지 뻥 날려서 차는 그런 축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미드필더처럼 올라가야 안정성 있는 축구가 된다는 거 이번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글도요, 차근차근 이제 그 과정을 밟아 나가셔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신뢰감도 생기면서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뻥축구 말고 빌드업, 그런 글을 쓰시도록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검색하는 학부모의 의도, 질문하는 학부모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글을 써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내신, 뭐, 예를 들어서 성내 중학교 중간고사, 엄마가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하면 어떤 의도로 검색을 했을까요?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학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간고사를 검색을 했다. 어떤 의도로 했을까요?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고사 정보로만 준다. 네, 100점 비법. 네, 내신 과정. 네, 중간고사 성적. 네, 그렇죠. 그런데 비법을 알고 싶기도 하고 성적을 알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하겠지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제대로 된 학습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런 학원일까?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하는 그 키워드에 본질적으로 학부모가 알고 싶은 내용,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학부모에게 답을 주는 글쓰기를 해주시더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아마 다를 수 있어요. 원장님이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과는 다를 수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원장님이 나는 글을 썼어 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학원이 정말 좋은 학원이다. 원장님이 정말 잘 가르칠 수 있고 정말 당신의 자녀를 잘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학부모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 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보다는 학부모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오타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신 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타를 한 번씩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타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반드시 한번 해주시고, 또 어색한 부분들이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글을 읽다 보면. 그리고 혹시 옆에서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도취돼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은 너무 잘 쓴 거라고 생각해서 어색한 부분에 뭐가 있나 못 찾아낼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갑자기 뭐 내용이 붕 점프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거는 너무 자세하고 어떤 거는 너무 간단히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지, 아니면 표현은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이해는 잘 될 것 같은지 한 번씩은 검토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글을 발행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는요, 원장님과 같은 수준의 이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글을 쓰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윤선생 상품에 대해서, 윤선생 교재에 대해서, 학습법에 대해서 우리만 쓰는 용어를 쓰게 되면 학부모들은 되게 당황합니다. 우리만 쓰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면 본사 직원들과 원장님들, 그리고 동료 원장님들은 이해하시기 쉽겠죠. 근데 학부모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부분에서 걸려서 생각에 걸리면 그때부터 그 다음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내고 싶은 결론까지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블로그 글은 너무 정독을 해가지고 막 공부하듯이 읽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쓱쓱쓱 보면서 학부모가 이해가 아주 쉬웠다라고 할 수 있도록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원장님이 이렇게까지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학부모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린 거는요, 발행하신 기준이 아니고요. 단톡방에 과제를 제출하신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창동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창동 원장님 실제 이런 증거 100점 맞았어요. 아이들의 증거, 실제로 100점 맞은 모양,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하고 소통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뢰감을 얻게 하는데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거는 여기 다니는 아이들은 이렇게 틀린 문장, 시험 본 문제, 좀 아리까리한 문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바로바로 확인해서 또 선생님도 바로바로 알려주셔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구나, 공부하는 아이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원장님은 여기 보통은 이제 저희가 여기 부분에 이미지를 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검은색 계통으로 좀 톤다운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이 정도면은 글자 가독성에 큰 문제는 없을 정도로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적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원래 원본 사진을 넣으셔가지고 딱 봤을 때 이 글자가 헷갈릴 정도가 되면은 그 가독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요? 매일매일 기쁜 소식이 전해오고 있답니다. 100점 1등급. 아쉽게 한 문제 틀렸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그래. 100점 소식이 들려오면서 얘가 그래서 1등급을 받았대. 근데 100점인데 왜 한 문제가 틀렸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보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보니까 100점 받은 아이들이 있고 1등급 받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쉽게 한 문제 틀렸다고 하는 아이들이 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특히나 여기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각각 요 다운표 안에 각각
100점 맞았어요. 1등급 받았어요. 아쉽게 한 문제 틀렸어요. 뭐 이렇게 각각 구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이야기하는 애들이 다 각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 들려온다는 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뭐 색깔을 변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 색으로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각각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구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SY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뭐 한국어 표현으로 이름을 바꿔주신다든지 하는 게 좋고요. 여기 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그 한글 병행 표기를 해주세요. 영문 이름으로만 쓰시지 말고요. 사실 원장님 학원 동네에는 학부모님들도 영어를 잘하셔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학부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영어가 얼만큼 도움된다는 거 알아서 우리 아이는 나만큼 잘하게 하기 위해서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영어를 못해서 너무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큼은 영어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후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딱 이걸 봤을 때 되게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조차도 당황할 수 있어요. 예전에 베이직 아시죠? 베이직. 우리 윤 선생 학제 예전 학제 베이직, 그 다음에 에센셜, 플루언트, 리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베이직 단계를 딱 보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거 BASIC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병행 표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실제로 읽는 학부모들을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실 때는 꼭 그 줄맞춤, 어색하지 않게 줄맞춤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동학원에서는 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학생들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줄맞춤을 항상 발행하시기 전에 체크를 해주시고 미리미리 끊어서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청일중학교 3학년 아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그 뒤에 있는 백운중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까지 보여주셔서 이런 거 아주 잘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과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경주 한성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 글 진정성 있어요. 원장님 그 단톡방에서도 난리가 났듯이 원장님 글 아주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 보시면서 원장님이 얼만큼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에는 이런 거 콤마 굳이 넣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안 넣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지필평가 여기 앞에 보시면요, 내신 교과 대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중간 지필평가 바뀌었고요. 여기는 또 영어 내신 대비, 그리고 영어 교과 대비 이렇게 지금 용어가 변해요. 근데 보통은 읽다 보면 그렇구나, 이게 용어가 같은 용어구나 딱 보면 아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사실 지금 용어들이 다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슈가 된 거는 네이버 AI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보는 사람도 이거 하나하나 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그 다음 그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좀 굉장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셔서 용어를 한 가지 용어로 통일시켜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용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면 그 용어들을 쓰신 이유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글을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만 봤을 때 이거 글과 이런 앞에 나온 글과 쭉 봤을 때는 이게 뭐 글의 일관성에 있어서 좀 일관적인가? 라는 생각은 들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글을 딱 보면서요, 원장님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으면서 또 내용이 왜 그런 고민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관성은 조금 향후에 이런 글을 쓰실 때는 일관성이 있을까? 좀 그 다음 문단을 이해하는데 쉬울까? 이런 고민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진정성 있다. 잘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썸네일을 제가 검색해서 잘 노출되는 거 봤는데 썸네일이요. 요걸로 쓰셨어요. 요거. 그런데 잘 보세요. 요런 썸네일들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요거보다는 요게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뭔가 직접 찍은 듯한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뭔가 원장님이 직접 찍으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요런 거? 그런 거를 썸네일로 대표 이미지로 선택을 하셨으면 뭐 아니면 요런 거? 그런 거를 대표 이미지로 선택을 하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요걸로 선택을 하셔도 훨씬 더 잘 그런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이거를 했을 때는 이게 약간 후킹 글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조금 썸네일 경쟁력에 있어서는 그런 부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썸네일 선택을 하실 때도요. 광고 같지 않은 느낌, 내가 만든 느낌, 그런 진정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 원장님은 글을 여러 개를 올려주셨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요, 일단은 학부모와 소통한 내용들, 그런 소통한 내용들 올려주신 거 아주 좋았고요. 또 아이들이 원장님하고 소통한 내용이잖아요. 선생님이 쓰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재밌어졌어요. 성장방송 처음이에요. 이런 빌드업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게 아이가 점점 변하는 느낌이 이 파트에서 확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괜찮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영상까지 잘 안 보게 되는데 영상을 잘 소개를 해주셨고 영상이 엄청 재밌더라고요. 영상이. 근데 이 로봇 춤출 레이어를 찾게 돼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할까요? 쓰는 게 재밌어요? 43초에 이런 말을 여기 뒤에 43초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영상을 보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몇 초에 뭐가 나온다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보게 하는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영상들이요 되게 좋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원장님 수업이 굉장히 재밌구나 확 느꼈어요. 그래서 영상 굉장히 삽입 잘하셨고 이런 거
보통 이런 거 잘 안 하시는데 이런 설명들 친절하게 해주신 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어떻게 그 아이가 어떤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업을 보니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느낄 정도로 굉장히 빌드업도 잘 해주셨고 그 증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정말 물이 오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고요. 결국은 정말 이런 내용까지 해서 자신감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것까지 되어 있고 이런 거 원장님이 굉장히 재치 있게 아이들하고 농담하는 영어로 농담하는 모습 이런 것도 정말 재밌겠다. 우리 아이도 가면 되게 재밌겠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겼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원장님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다니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이 글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묻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계신 내용들 그리고 아이가 정말 성장하는 내용들이 잘 드러난 글이었습니다. 네, 빌드업 굉장히 좋았던 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신청 엑스포. 네, 원장님 아까 전에 그 단톡방에 있는 그 단톡방에서 했었던 질문 던지기에서 좀 얻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이제 사전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한테는 좀 더 다른 원장님보다는 피드백이 좀 세게 나갈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원장님들의 글은요. 이제 시점에 맞춰서 보고 한번 보고 하는 글들이에요. 근데 원장님의 이 주제의 글은 공지사항에도 올려야 될 것 같고요. 학부모들이 원장님 학원을 선택하게 하는데 마지막에 클로징을 하거나 아니면 전환을 일으킬 때 아주 핵심적인 글이라고 생각해요.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몇 번 소통을 해가면서 원장님이 저한테 고민을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대형 어학원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학부모들 블로그 하면서도 왜 학부모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적은 것 같은 이슈 이런 것들 저하고 하면서 지역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제는. 그래서 주제 선정은 원장님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글은 훨씬 더 고민을 하시고 잘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글은요, 정말 원장님 잘 쓰셔서 이 공지사항에 올리시고 꼭 상담할 때요, 상담 문의가 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보내셔야 될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대형 어학원 학부모들이 보내지 않는 이유, 원장님 공부방을 알아보는 그 이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글이에요. 원장님 공부방을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 선택하기 쉽게 만드는 그 포인트를 집어주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원장님들의 글의 어떤 무게나 어떤 홍보 효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원장님 주제의 글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는 좀 더 강한 피드백이 나간다는 거,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일단 학부모들이 질문으로 시작한 거는 아주 잘 해주셨고요. 이미지는 굉장히 잘 써주셨어요. 학부모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이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삽입해 주신 거는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뭐 지수도 높고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었는데 일단 글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요. 학부모의 검색 의도를 파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송도 영어 공부방 또는 어느 공부방 검색했을 때 왜 원장님 지역에서 공부방을 검색했을까?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공부방을 선택할 때 원장님한테 원장님 학원 좋구나. 뭐 프로그램 좋구나. 아이들의 실력이 상당되는구나. 이런 거 다 알 수 있었는데 꼭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마 이 질문 받아보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가르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이들 몰리는 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질문의 핵심적인 의도는 뭘까요? 핵심적인 이유. 혼자 하고 몰리고 다른 아들과 있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좀 기울여질 수 있을까요? 대형 학원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아이를 아주 특정하게 케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가지만 경쟁에서 잘해서 하지만 실제로 소외받는 아이들이 좀 많이 아쉽고 좀 더 우리 아이를 많이 케어해 주시고 좀 더 정말 과외처럼 관심 있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일까 라는 고민을 갖고 검색을 하실 거고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면서 그 점들을 원장님한테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신 자녀한테 관심을 제대로 기울여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고 몰리지만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아이한테 제가 소외받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아이한테 한 명 한 명 정말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그 아이를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의 힘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큰 아이들, 원장님 포인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인성, 그 다음에 성숙함 이런 것들을 잡으셔 주셨는데 아이들을 초반부터 잘 OT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인성과 성숙함을 함께 가르치고 우리 원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크게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요. 특히 1번 문제의 답은 체계적인 학습과 관리와 체력 잘 잡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느낌이 확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연 필요한 내용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일까? 오히려 이거는 상당히 오히려 좋지 않은 학부모한테 오히려 다른 물음표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정말 삭제해야 될 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한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부각되게 해 주시고요. 몰리는 시간에 이렇게 보면 몰리는 시간도 다시 좀 고민을 어떤 글의 방향이라든지 내용 구성을 좀 다시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선 시스템이 진짜 잘 드러나야 하는데 학습 완료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표현 방식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적정한 타이밍에 나한테 오고 사실 알치게 공부를 하면서 원장님과 만날 때는 충분히 된다는 걸 그런 방향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글을 다시 방향을 틀어주시는 게 표현하는 방식을 틀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표현들은요, 아, 오늘 안 되면 내일 이런 느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처음 학원을 알아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아주 솔직한 거는 좋은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 물음표를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나 내용들은 좀 삭제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도 좀 보시면 여기서는 핵심은요. 요렇게 하셨는데 요걸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 글은 검색은 땡땡 공부방으로 들어올 가능성 했을 때 알아보는 학부모들을 잡는 그 목적을 가진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송도 영어 공부방 또는 송도 더샵 엑스포 영어 공부방 이렇게 좀 더 뾰족하게 아주 뾰족하게 키워드를 잡아서 원장님이 글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학부모는 그렇게 잡으시고 실제로 이 글은 상담 요청하는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읽고 오시도록 할 수 있는 글로 만들어 주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원장님이 다른 글들을 쭉 읽고 좋네 하면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회원을 전환할 때 꽝꽝 내리찍을 그 포인트에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글로 써주실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글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주제로 이거는 비공개 처리를 해주시고요. 새로 글을 쓰신 고민을 하셔가지고 새로 한번 아주 뭐랄까 칼을 갈고 글을 쓰듯이 정말 여기에는 살기가 돋는 내가 반드시 그 학부모는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리고 거기에 아주 학부모들의 그 어떤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주는 글로 이렇게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셔서 글을 쓰시도록 새롭게 다시 글을 쓰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 새롭게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수정을 하면 너무 많은 대량 수정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노출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거는 비공개 처리를 하시고 새로 글을 그렇게 방향을 잘 잡으셔서 글을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좀 다른 분보다 세게 말씀드렸던 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글은요 다른 원장님들이 쓰셨던 글의 어떤 무게감하고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에요. 그냥 검색을 통해서 우리 학원 잘한다 이런 걸 보이는 그런 글이 아니라 정말 전환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될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만영강명 원장님. 이미지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좋아요. 뭔가 진짜 열공하는 느낌이 확 나요. 그리고 애들이 열공했더니 이렇게 성적이 좋아진 거 잘 보여줬어요. 이렇게 잘 하고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것들 특히 마지막에 이렇게 꽝꽝 찍어 주셨죠. 네, 이미지로 봤을 때는 스토리가 아주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첫 번째 폰트 좀 업 해주세요. 이거 PC로 봐도 작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폰트를 키웠어요. 볼 때.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거 하실 때요. 좀 폰트 사이즈는 15나 16 정도로는 좀 키워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강조 포인트, 요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글 사이즈를 좀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아이들, 요런 거 나왔었죠. 그런데, 요게 강조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요게 강조가 돼야 될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가 요런 것들은요, 지금 PC로 봐도 이 정도인데, 모바일로 보면 아마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죠? 안 보여요. 그래서, 아, 시험 범위구나. 그건 알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의도하신 바를, 의도한 그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정말 큼지막하게 해서 요런 글자 수준으로 이렇게 이 글자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그런 이미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사례를 풀어가는 방법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여기에 이런 아이가 정말 해서 성적을 잘 받았는데 이런 아이가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좀 뒤로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미리미리 꼭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의 경험상 요런 거 너무 요런 거는요 너무 TMI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챙겨주냐면 가끔 아이들이 시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지에는 답을 표기하지 않고 OMR 답안지는 마킹한 아이들이 있어서 시험을 마치고 며칠을 답답해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시험 당일 되면 이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미리 꼭 챙겨준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거는 좀 풀어나가는 방법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열심히 챙겨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 글 흐름상. 그래서 이거는 좀 표현 방식을 바꿔주시면 원장님이 이러한 일들도 막기 위해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 훈련시켜준다는 방향으로 글을 바꿔주시라라는 표현을 바꿔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내용들 좋았습니다. 자, 염창 이너스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 직접 찍은 이미지, 이런 거 정말 이런 거 진정성이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아이들하고 소통한 거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평가를 알려주고 싶으셨잖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수행평가가 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원장님 이거 괄계는 개괄이죠. 못하죠. 확인해 보시고요. 괄계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괄일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요. 학부모들이 시험의 어떤 그 체계나 지금 원장님이 이 시기에 이 글을 왜 쓰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초반에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중간고사보다도 수행평가 아니면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 초반에 시험인데 수행평가도 시험이고 수행평가 중에서도
수행평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갑자기 시험 준비를 하는데 요게 시험이라고 해서 갑자기 쓰기 수행이에요. 그러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점프를 했어요. 시험하고 쓰기 수행하고 이제 이게 뭐지? 이게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에 특히 중학교 이제 입학한 아이들은 학부모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정보가 많아서 그런 학부모들도 있지만 아닌 학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쓰기 수행뿐만 아니라 여기 말하기 수행도 있어요. 듣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의 어떤 그 종류나 수행평가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앞단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준 이야기 너무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원장님이 벅찬 감정으로 이제 글을 쓰신 거는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학부모들은 원장님보다 이해도가 낮다는 거, 정보가 좀 부족하고 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글 전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흥은계 후반자의 원장님 볼게요. 원장님 이미지로 이런 것들 잘 보여주신 거, 오, 좋아요. 이런 아주 감동적인 편지도 받고요.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지도 잘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글에서는요, 요 고등학교 내신 대비 중입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요렇게 얼개를 잡으셨지만, 학부모들은 이제 관심을 볼 때, 요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요거. 요게 원장님 학원에서 봐야 될 내용인데요. 쭉 보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안타까운 내용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장님이 도와줬는지는 이 글에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이미지에 이렇게 해줬어라는 느낌을 주고 싶으셨던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결과를 낸 것도 알겠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케어를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줬더니 된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는데 팥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팥이 되게 조금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이 파트는 그 부분을 강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만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수행평가 만점 받은 거에 대한 증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증거를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아이들이 줬던 그 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또는 시험지라든지 100점 받은 그 무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도 여기 학습관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 학습 습관이죠, 원장님? 여기 학습관이 자리 잡아야 할 시기에,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학습에 대한 어떤 관점을 얘기하시는 건지 학습 습관일 건지 뭐 이런 것이 둘 중에 이게 뭘까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학습 습관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예를 들면 학습관이 뭐 관점이라고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좀 더 오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전개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아실까요? 요거. 근데 이거는 학부모는 잘 모를 것 같아요. 학부모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원장님들끼리 아는 내용, 그 다음에 이 업계에서 통하는 내용, 우리들끼리만 아는 내용, 일 수는 있는데, 중등과정을 안 한 고등학생은 이 학원 업계에서 웰컴할 수 없다. 웰컴할 수 없다. 표현을 하셨는데요. 누가 웰컴할 수 없는 거죠? 이 학생을 학원이 웰컴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어디선가 웰컴할 수 없는 건지, 그게 약간 불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는 그 플러스는 설명이 좀 더 자세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떡밥만 던져놓으시면 학부모들이 계속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 불안함, 그래서 이거 뭐지? 계속 그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 가운데서는 이해하고 또 이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대화로서는 충분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글을 처음 보고 이 검색해서 들어온 학부모들이 딱 맞닥뜨렸을 때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파트니까 이런 것들은 친절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미사 리슈빌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질문에서 시작하는 건 항상 옳죠. 자, 그리고 혼자 수업 가능한가요? 이거에 대한 답을 주는 데는 아주 좋았던, 글 전개는 충분히 좋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아이들 이렇게, 네, 사진도 이렇게 잘 보여주신 거 좋았어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도 좋았고, 학부모가 이렇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바로바로 해주셨다는 거, 이런 느낌도 아주 좋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실력 상상을 해주고 있다는 거 좋았고, 이런 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한 타임에 소수정원제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집중적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런 거 답변 되는 데는 아주 좋았는데요. 단 하나 고민이 됐던 거는 음원에서요. 이제 그 음원이 짧아요. 저번 시간에 틀린 게 없나 봐요. 라고 하는, 잘했기 때문에 오늘 짧아진다. 맞춤 시스템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음원이 짧아. 그럼 수업 시간이 짧아.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는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어떤 부가학습을 해줬나? 좀 더 심화학습을 해줬나?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애들은 뭐 1시간 봐주는데 우리 아이 40분 잘한다고 40분만 봐주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의도와는 달리 학부모들한테는 물음표가 생기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원장님 방향을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셔서 표현을 좀 학부모가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학부모가 생각할 때 물음표가 생기지 않게 표현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차이 원장님. 네, 한마차이 원장님 볼게요. 보니까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딱딱 공부하는 느낌이, 특히 교복 입고 이런 아이들이 착착착 공부하는 느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 아주 잘해줬고, 이런 아이들이 다닌다는 느낌도 확
나서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잘해주셨다는 거 3, 4주 전부터 내신의 중점 학습하고 있어서 이런 프로세스, 아주 체계적인 프로세스대로 학습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보시면요. 실제로 이번에는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내신은 이렇게 봐주는구나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번에는 어떤 스케줄? 예를 들면 벌써 보시면 4월 26일부터 4월 28일이잖아요.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뒤에는 그렇지만 여기와 여기는 이미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은 4월 중반이나 초반부터 하고 계셨을 텐데 그 하고 계신 내용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건 알겠는데 딱 한 명이라도 찍어서 그 아이가 이런 프로세스대로 공부를 한다거나 해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성적 받은 아이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실제로 이런 성적을 받았었어요. 라는 것들을 증거를 좀 제시해 주는 게 이 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복수 초록 원장님 볼게요. 복수 초록 원장님도 폰트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일단은 폰트 사이즈 좀 업 좀 해주시고요. 일단 사실 꽉 차서 열심히 공부하는 느낌이 확 나요. 이런 거 좋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그 이미지로 된 것보다는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잘 보이죠? 이거는 표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잘 해주셨고요. 이런 부면들은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진을 찍을 때는 원장님처럼 이렇게 밝은 조명이 굉장히 밝은 가운데 찍어주시는 게 아주 좋다.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영어 듣기 평가 이야기까지는 있어요. 근데 좀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기를 하고 있다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전에 한바짜리 원장님처럼 현재 그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 과정을 증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의왕 포일숲속 원장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제공하는 기능들 활용하신 거 이런 거 아주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 잘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배경이 검은색이에요. 배경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해서 이런 글자색과 하이라이트 색깔을 선정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모바일 쪽에서는 백색일 거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PC 쪽에서는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 안 보이죠? 백운중학교 1학년 라이팅 수행평가 신경 쓰고 봐야 돼요. 심지어 한국 문화에 대한 필수 내용 여기 글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글이 있어요. 일부러 숨기려고 한 글처럼 여기 있어요. 여기도 부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배경색 검은색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예 흰색이나 밝은색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가독성을
이렇게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고 그럴 수는 있는데 모바일 쪽도 노리고 PC 쪽도 노린다고 하시면 검은색 바탕보다는 밝은색 바탕으로 모바일 화면이랑 맞춰서 하시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원장님이 글을 작성해서 뭔가 보여지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이나 지금 샘플글 해주셨거든요. 자, 고민은요, 이걸 딱 봤을 때, 요즘 아이들이 되게 영악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검색해서 이 샘플글을 딱 봤어. 아이들의 특징, 그리고 원장님들도 가끔 블로그 글을 쓸 때의 특징, 베끼기.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베껴서 쓴다, 유사한 글을 쓴다, 그러면 이건 회원들한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근데 검색해서 보는 아이들도 봤다면 굉장히 글의 유사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샘플글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항 있잖아요. 문항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도 이렇게 올리셨는데 아마 문항에 대한 저작권을 선생님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개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글의 방향을 재고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준비 과정들을 살짝 보여주세요. 자, 어떤 수행평가 주제 정도는 그런데 인스트럭션에 맞게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필수 대형 학습시켰고, 이런 거 기본 문형 학습시켰고, 필수 조건도 한번 필수 표현도 했고, 예시글까지 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시켰더니 어떤 성장이 됐더라. 뭐 이렇게 어떤 과정, 원장님이 도와주고 있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로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글 같아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너무 좋았지만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까지 표현까지 잘 해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아이도 1학년 때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통해서 다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숙제도 검색, 시험도 검색, 리포트도 검색, 그걸 잊지 말아주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심학원 원장님은 앞선 원장님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완성도가 높았던 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자, 학교 일정에 맞게 계획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리고 내신 대비 결과, 어떤 결과를 어떤지, 그런 것들도 잘 보여줬고요. 이런 학습을 하는 과정들을 잘 풀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몇 가지 코멘트를, 그리고 타겟을 되게 잘 설정했어요. 중학교 1학년 내신 대비이지만 사실 중학생을 후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중학교 1학년 아직 시험이 적은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 학부모들을 후킹하는 거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타겟 잘 설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해상도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눈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눈이 나쁘신 분들은 흐릿하게 보이실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 이미지는요, 네이버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점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주 선명한 이미지로 해주시거나 글로 풀어서 써주시거나 해주시고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글의 변조와 색상을 많이 쓰셨는데요. 사실 제가 글을 보면서요,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다양한 색깔을 썼는데 이 색을 쓰는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요번 할 때마다 다 다른 색깔을 쓴다. 무조건 다른 색깔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같은 색깔, 여기 빨간색 있고 여기 색깔이랑 또 밑에 색깔이랑 또 같고 여기 색깔이랑 같아요. 근데 뭔가 그 색깔에는 어떤 일관성이라고 하면 좀 이 내용 아니면 전개 뭐에 맞는 이 색깔은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한 색깔이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어떤 의미로 색깔에 의미를 주셨을지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가면서 색을 쓰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원당호반 서밋 원장님 갈게요. 스토리 전개가요.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 하나의 어떤 단편 동화 뭐 읽듯이 정말 쑥 읽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그리고 학부모의 공감. 이 공감 파트가, 학부모와 원장님과 진짜 공명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서 상당히 좋은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이미지가 있으니까 확실히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하셔서 아까 전에 창동 원장님처럼 여기에 어둡게 해서 글자를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빼시든지 이 이미지는 다른 곳에 넣어주시든지 그런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5학년이잖아요. 현재 5학년. 그러면 이 아이는 4학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누구를 끌어당기기 위한 글일까요? 5학년을 끌어당기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4학년 때부터 1년간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면 4학년을 위한 걸까요? 5학년을 위한 걸까요? 그래서 여기 학년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여기 4학년으로 기재하시고 지금은 5학년 된 아이 4학년 때부터 해서 이제 5학년 된 아이의 이야기라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제목만 보고는요, 5학년 학부모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목만 보고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교재명을 써주셨어요. 여기 뭐 스마트 라이팅 A2 시작했어요. 라이팅 좋아요. 근데 라이팅 2, 리딩 B1 이렇게 하면요. 학부모는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예 그냥 리딩 교재, 라이팅 교재 그냥 영역으로만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리딩 교재는 라이팅 교재 이 교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을 좀 더 해주시거나 풀어서 그러면 이렇게 용어를 쓰시더라도 학부모들은 이제 이해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만 알고 본사 직원과 원장님만 알거나 원장님들끼리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만 쓰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은 너무 많이 하셔서 머릿속에 딱 들어와 계실지 모르지만 학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좀 풀어서 써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검단 신도시 한별초라는
포인트 키워드를 쓰셨어요, 여기에. 근데 이렇게 하셨다면 이 본문에도 그 내용들이, 표현들이 적어도 2번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목에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다음번에 고려하셔서 의도적으로 이것들도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송이로 원장님 볼게요. 자, 원장님하고 이제 원장님의 발표를 들으셨는데, 우선은 이제 원장님이 이번에 함께 해본 그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좋은 내용, 그리고 본사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격려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제 발표를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 아주 좋았어요. 원장님의 목소리, 원장님의 어떤 캐릭터가 느껴지는, 아마 원장님하고 상담을 했거나 만나봤던 학부모들은요, 이 글만 봐도 원장님의 어떤 그 따뜻함,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표현들이 잘 묻어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진정성 있는 느낌? 이런 거 좋았고요.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요렇게 사진에서 콜라보 하신 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딱 보이니까 정말 이 학원 우선 학원이구나, 이렇게 잘 보여지게 의도하셨는지 아니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거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특급 칭찬과 응원에서는 영어 동기화라고만 하셨는데요. 여기서 딱 끊겨버린 느낌이에요. 거기서 뭐를 봐야 될까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원장님의 그 따뜻한 애정,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제목에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이 글 자체, 이 주제를, 이 제목을 보고 글을 끝까지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제목에서 원장님의 애정이 드러나면 훨씬 더 제목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 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목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좀 감정이 잘 들어가 있는 제목으로, 이거는, 이 글은요, 정보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정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갖고 있는 원장님의 어떤 감정, 아이들에 대한 감정, 감사하는 마음, 또 아이들하고 너무 이제 행복해하는 그 느낌이 잘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제목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동기화. 이제 동기화된, 그래서 사실 여기 동기화도 표현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크로나이즈인지 아니면 동기부여 측면인 건지, 봐도 둘 다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싱크로나이즈 같기도 하고 동기부여 같기도 하고,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자르는 42조각, 44조각으로 자른 이 친구 아주 자신 있게 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요것만 가져가는 친구. 네, 요런 거 아주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사진도 찍으셔서 올리셨다는 거 느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 아주 잘 해주셨고, 정말 이런 학부모들에게 소통하는 내용도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은 잘 드렸고요. 원장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신 원장님들이 과제를 제출해 주고 계시고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장님들이 꾸준히 해 주시고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원장님 학원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동료 원장님들의 학원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꾸준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야인데 어떤 글의 방향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톡을 주시면 답변을 가능한 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는요 부모님하고도 전화는 잘 안 해요. 특히 와이프하고도 전화 잘 안 해요. 톡해요. 옛날부터 연애할 때부터 문자와 메일은 썼어도 통화는 잘 안 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뭐 하다 보면 전화 잘 못 받는 경우도 많아서 되도록이면 저한테 톡을 남겨주시면 문자 말고요. 문자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말고 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단톡방에서 반응이 좀 늦거나 좀 반응이 늦거나 아니면 글을 좀 적게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런저런 일도 많아졌고 사실 요번 주만 해도요. 함께 해본 이거 끌고 갔었고요. 거기에 대한 원장님들의 피드백 그 소감서 내용 엄청 많았어요. 그 내용들 정리하고 좀 다음번 기획하는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고민도 많이 하고 팀원들하고 그런 거 공유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제도 또 학원 교육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교육도 진행해서 또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오늘은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들이 저 일찍 자라고 과제를 많이 제출 안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러지 마시고요. 과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단톡방에서는 좀 반응이 느릴 수는 있는데 안 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원장님들 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도 두 번째 과제는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드릴 거고요. 이제 요번 다음 주 월요일 날쯤 해서 5월 첫째 주 이슈 주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과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건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톡으로 알려주시고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도움이 되셨던 거는 단톡방에 한 번씩 리마인드 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지금 몇 가지 올려주신 거 답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흑서 원장님 글을 수정하는데 계속 수정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수정을 엄청 많이 하시면 대량 수정하지 마시고요. 좀 아주 소소하게 오타나 몇 가지 표현 정도 수정하는데 그 정도 수정하시고요. 만약에 정말 많이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글은 새로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공감 버튼을 꼭 열어주세요. 공감 버튼을 안 열어주시면 사실 글 읽고 반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워크플로이 노트는요, 단톡방에 보시면 링크를 상단에 올려놨는데요.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해서 함께해봄, 행복해봄. 이런 느낌, 그런 거 좋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번 교육 때, 그리고 다음번 코칭 때, 그리고 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회의실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영상은 오후에 영상 처리가 되는 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